안녕하십니까, 양진석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증여세와 관련이 돼서 헷갈려하는 부분도 있죠. 이 부분을 몇 가지를 테마를 잡아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마가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증여재산 공제인데요, 주의될 사항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와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자, 세 번째는 이제 혼인, 출산 있죠.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고요. 주의사항으로 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합산대상, 증여대상가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입니다. 10년 이내에 동일인이 나옵니다. 표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동인일이 나오는데, 부모하고 보통 부모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증여받은 재산 합계액이 10년 기준으로 해서 1,000만 원을 넘겨버리면 요거를 증여재산가액에 가산을 합니다. 1,000만 원을 넘기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동일의 범위가 합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부모님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제가 당초 증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 이내에 또 어떻게 돼요? 증여자가 있습니다. 부하고 모라고 가정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법률혼입니다. 사실혼은 합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모로부터 금전 등을 받았을 때는 합산을 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부하고 모만 설명을 드리는데 똑같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똑같아요. 그래서 조부하고 조모도 똑같이 동일으로 보기 때문에 합산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주의사항이 옵니다. 법률혼 관계로 있어갖고 부하고 모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또는 뭐예요? 이혼을 했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첫 번째 주의하셔야 돼요. 합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할 때 증여재산 공제 등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법률혼이지만 10년 이내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사망을 하거나 사별이에요. 또 이혼을 했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 첫 번째 주의사항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주의사항은 부모님이 있는데 사별하고 재혼을 할 수가 있겠죠. 아버지 쪽이 될 수도 있고 어머니 쪽이 재혼을 할 수도 있는데 뭐 계모라든가 계부가 될 겁니다. 법률혼으로서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부부관계는 유지가 되는데 동일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합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주의사항과 관련돼서 하나씩 나열을 좀 할게요. 여기 동일을 보는 게 어떻게 돼요? 부하고 모친은 하나로 본다고 설명을 드렸고, 또 조부와 조모도 하나로 본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일인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일인의 판단 시점이죠. 배우자 여부예요. 배우자 여부는 어느 시점에서 판단을 하냐면 증여 시점별입니다. 증여 시점별로 판단합니다. 뭐 사망이나 이혼과 관련되는 거는 배우자와 관련돼서는 증여 시점별로 판단을 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부하고 모에 대해서만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똑같습니다. 법률혼이고 똑같이 뭐가 돼요? 자, 부부관계가 있을 때는 동의를 본다고 했는데 똑같이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이혼을 하거나 또 사별이 왔을 경우에도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혼을 하거나 또 사망했을 때 재혼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본 것처럼 계모, 계부처럼 합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계조부, 계조모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의사항이 동일인이 나와서 주의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제 맺어요. 보통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빌려주겠죠. 그리고 이게 1,000만 원이잖아요. 1년 기준으로 1,000만 원을 넘겼을 경우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요. 이자율은 픽스입니다. 4.6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000만 원에 4.6%를 적용을 해서 대여 금액을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을 해봤어요. 2억 1,739만 1,304원이 분기점입니다. 그 금액을 넘길 때는 증여세 대상이 되네요.
1,000만 원을 넘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2억 1,700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금액 이하로 갔을 때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래서 넘어갔을 때는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고려하시는 걸 기본적으로 하시고요. 문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돈을 빌려준 거죠. 자식한테 뭐 2억 이상의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1,000만 원 미만이 됩니다. 근데 어머니도 2억 원을 만약에 무이자로 빌려줬다고 칠게요. 다 무이자입니다. 4.6이 아니고. 그럼 부모 전체로 따진 동일인으로 봤을 때 4억이 될 거 아니에요. 때문에 2억 1,700을 넘겨서 금전대부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을 하냐, 이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경우는요, 2억이지만 동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 금전대여할 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고로요, 참고입니다. 아버지가 자식한테 현금 증여를 쳤다고 칠게요. 5,000만 원 증여를 했습니다. 5,000만 원까지는 성인일 때는 세금 낼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증여세 규정에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이 됐을 때는 당초 증여가 됐던, 반환된 증여가 됐던 증여세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으로 하는데, 만약에 현금 증여 5,000원을 하고 자식이 증여세 신고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 경우는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3개월일의 징역과 상관없이 이건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5,000원을 주고 아들한테 증여세 신고를 했다고 칠게요. 그리고 5,000원 반환을 했을 경우에는, 자, 5,000 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별도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자, 현금 증여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금전 차익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증여세 신고하기 전에 항상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세요. 반환이 올 것 같다, 그러면서 증여세 신고를 늦추든지 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죠. 자, 동일인기 중에 금전 대여가 없을 때 부모, 아버지로부터 2억, 어머니로 무이자로 해서 어머니로부터 2억을 빌리더라도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 첫 번째 주의사항이고, 현금 증여와 관련돼서 만약에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현금 증여 증여세 신고는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쯤에 주의사항이, 자, 사별이나 이혼이죠. 사별이나 사망이나 이혼 등이 왔을 경우에는 합산하지, 10년 이내에 있는 거 합산하지 않는다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위 입장에서 장인 장모도 동일인일 거 아니에요. 동일을 보지 않고요. 또 며느리 입장에서도 시부모로부터 받는 것도 동일을 보지 않습니다. 제가 한 7가지 정도를 이제 주의사항을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한 예규 판례를 몇 가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해서 과세를 할 때 누구한테 받았냐? 부모님한테 받았어요. 계모한테 받았다, 동의를 보지 않습니다. 부부끼리만 된다고 그랬죠. 조부, 조부만 또 동일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생부와 이혼한 생모, 이혼을 합니다. 어머니가 이혼을 했어요.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당해 증여일 전, 자, 10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000만 원 이상에 따라 합산한다고 했죠. 자, 주의사항은 당해 증여일 전입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요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테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증여재산 공제죠. 세부적으로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으니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관련되는 그룹별로 해서 4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가 배우자고요. 두 번째가 직계 존속 그룹입니다. 세 번째는 직계 비속 그룹이고요. 네 번째는 친인척 그룹으로 쪼개집니다. 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요건 이제 수증자가 뭐 금전 등의 증여를 받겠죠. 그 수증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게 거주자가 있고 비거주자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거주자 관련되는 거는 지금 이제 증여재산 공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거주자에 대해서만 증여재산 공제를 받고 있고요. 그룹별로 해서 4개의 그룹으로 쪼갠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수주자 기준으로 따져서 10년입니다. 10년간 누적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증여재산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10년간 누적 금액이 된다는 가정을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는 못 받아요.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룹별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한테 증여를 받았죠. 10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내가 결혼을 해서 10년 전에 6억 원에 대한 증여 공제를 받았다고 칠게요. 근데 계속 살다가 이혼을 했어요. 재혼을 한 겁니다. 또 다른 증여자한테 6억 원에 대해서 현금 증여를 받았다고 칠게요. 자, 이 경우 증여재산 공제가 10년 이내에 한 번만 공제를 받습니다.
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까지 설명드린 대로 6억, 6억에서 12억을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배우자는 당연히 법률 혼인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그룹 설명을 드릴게요. 직계 존속입니다. 근데 이 직계 존속에는요, 당연히 우리 부모님이죠. 부모님과 조부모 포함해서 직계 존속이 되는 건 기본으로 하는데요. 여기에 또 누가 있냐면 계모, 계저모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5천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를 받는데 추징을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일 땐 2천만 원 10년 이내에서 공제가 됩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모도 되는데 계모, 계부 포함해서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 그룹이고요. 세 번째 그룹은 이제 직계 비속입니다. 그러니까 직계 비속이 이제 수증자가 부모가 되겠죠. 이 경우 무조건 어떻게 되냐? 5천만 원까지 자 공제가 되는데 이 직계 비속의 주의사항이 계자녀까지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그룹은 자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6촌 이내 혈족이라든가 4촌 이내 반계 혈족입니다. 그죠? 보통 뭐죠? 형제 자매도 이렇게 보면은 증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보통 며느리나 사위는 증여를 좀 하죠. 그래서 자 며느리 기준에서 시어머니한테 1,000만 원 받고요. 그 다음에 시아버지한테 1,000만 원. 이거 동일이나 볼 수 있냐 이거예요. 이 경우도 합산해서 얼마까지 공제받냐면 친인척 1,000만 원까지 해서 10년간 공제를 받는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관련이 돼서 정리를 하자면 자 수증자가 거주자면 됩니다. 비거주자는 공제 혜택을 못 받고요. 그 다음에 10년간 누적해서 자 수증자별로 4개의 그룹이죠. 자, 증여재산 공제를 받고 있다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